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부부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즉 부부간의 혼인, 이혼, 또 부부간의 재산권, 재산에 관한 권리, 또 자녀 양육과 같은 이런 법적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혼인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안다. 설명할 수 있다. 이혼의 종류와 효과를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배울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의 법률관계는 크게 혼인과 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이라고 하며, 부부가 되면 즉 신분, 재산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알아볼 거다.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 즉 다른 말로 하면 남남이 되는 것, 그죠? 또 혼인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고, 이 혼인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쓰죠? 다음에 결혼식 하고 나서 혼인, 그죠? 신고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서약서가 바로 계약이 된다면 계약. 이 혼인의 계약은 부부가 됐다는 의사의 합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사의 합치란 것은 뭐냐면 자유의사다, 그죠? 자유의사, 강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사에서 혼인을 한다. 이것은 근대민법에서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이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것처럼 남녀 당사자는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식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결혼식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 혼주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통해서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해 사는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데, 이 사실혼 부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혼인을 할 수 없는 친족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없는 친족이 아니어야 된다면, 나하고 가까운 혈족이라든지 또는 인척이 되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럼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 혼인 형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타인과 혼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혼인을 할 수 없다. 일부 다처제라든지 혹은 다부 일처제와 같은 이런 중혼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자, 남남이었던 남녀가 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분 관계의 변화가 있을 거고, 또는 재산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상의 변화는 아무런 피가 섞여 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혼인을 통해서 이제 친족이 된다면 친족. 자,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배우자, 피도 안 섞이는데 배우자도 친족이다. 자, 두 번째, 팔촌 이내의 혈족. 자, 나와 피가 섞이는 사람이다, 그죠? 팔촌까지의 사람들. 또 사촌 이내의 인척이
친족이 됩니다.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으로 친족이 된 사람입니다. 혼인으로 친족이 된 사람. 예를 들어 보면 형부 또는 처제, 그지? 또 고모부, 이모부. 자, 이런 사람들은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죠. 섞이지 않았는데 바로 혼인을 통해서 나와 혼인을 통해서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혼인을 통해서 나와 친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친족이 되었다. 자, 친족이 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면 함께 살아야 된다. 또 부양, 경제적으로 먹이 살려야 된다. 서로 또 가정 일을 도와줘야 된다. 또 바람 피면 안 된다. 정조 의무.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정조의 의무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네 가지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부부와 그 자는 공동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에서 공동으로 책임해야 된다.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부부 모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라 하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자, 그 혼인을 통해서 재산상에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가 부부별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시험 많이 나오죠. 자, 부부별산제라는 것은 자, 혼인을 하는데 혼인하기 이전의 재산, 각자의 재산들이 있겠죠. 이 재산들은 혼인 전에 또는 그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한다. 내가 간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은 다음에 이혼할 때도 이 재산들 이혼을 할 때도 이 재산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분할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일상 가사 대리권과 같은 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일상 가사를 위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빚을 지었다면 채무는 빚이다, 그죠? 빚을 지면 남편이 빚을 짓다 하면 아내도 갚아야 된다면 남편이 못 갚으면 혹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갚아야 되고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가 갚아야 된다. 그것은 뭐라고 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연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돈을 빌릴 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주겠다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면 연대 보증이라고 하죠. 그죠? 보증이 잘 써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연대 보증 잘못 쓰다가 집안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잘못해 빚을 지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아내가 지나치게 사치를 해서 혹은 남편이 노름에 빠져서 이 진 빚은 다른 배우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18세 이상이 돼야 결혼할 수 있잖아, 그죠? 만 18세. 그 만 18세 미만 이 사람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결혼한 사람이 있다, 그죠? 결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있었단 말이야. 자, 이 보면 결혼하게 되면 미성자들은 법률 행위를 못 하잖아요. 예? 법률 행위, 집을 산다거나 또는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이런 법률 행위를 못 하게 되고 하려고 하면 법적 대리인 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하면 미성자들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인 취급을 해준다는 것을 성인의제라고 합니다. 자, 살펴보면 미성자들 하더라도 동거가 아니라 법률혼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미성자가 혼인을 하면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바로 법률혼으로서 부부가 되면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년을 취급한다는 것이 성년의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년자처럼 어른처럼 부모나 법적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하는 거죠. 또한 미성자지만 그 속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친권.
직권. 그런데 아직도 만 18세 안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외에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에서는 미성년자로 취급한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투표가 안 나온다고 해요. 투표권이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년 의제로 행위 능력, 법률 행위 그죠? 행위 능력이라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이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행하게 배우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가 되지 않는다. 앞서 우리는 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이혼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관계, 법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즉 남이 되는 거다, 그죠? 남이 되는 거다. 즉 다른 말로 쉽게 보면 혼인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즉 이런 계약을 해지하는 거다. 계약을 해지한다. 는 것이 해약한다는 것을 우리는 해소라고 합니다. 해소. 자,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개는 협의이혼, 하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눈다. 자,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가 나도 이혼하고 싶고 아내도 이혼하고 싶고 남편도 이혼하고 싶을 때 어디다가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 신고를 하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 TV 본 것처럼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숙려 기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혼이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혼 숙려 제도가 있다. 자, 이렇게 협의 이혼이 안 될 때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합니다. 신청합니다. 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이혼하는 것. 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귀책주의라고 해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책주의 반대말은 파탄주의입니다. 파탄주의. 결혼이 깨지면 이제 살지 못하면 누구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파탄주의고, 귀책주의는 이혼의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을 재판에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귀책주의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대표적으로 보면 바람 피는 거죠. 바람. 자, 두 번째, 배우자가 가출해가지고 고의로 유기하는 것, 돌보지 않는 것.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아내 같으면 남편으로부터 혹은 그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가 있으면 위로 있는 아버지라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들을 직계 존속이라 한다, 그지? 직계가 일직선으로 직계, 옆으로 되는 것을 반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내 밑에 아들 혹은 손자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비속이라 합니다. 비속. 위로 가는 것을 존속, 비속.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시아버지로부터 또는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네 번째, 자기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할 때, 그 남편이 장인 장모를 혹은 아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다섯 번째,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이 되을 때, 그다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개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은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상 혹은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 등이 권리와 의무가 바뀌게 됩니다. 법률적인 것이 바뀌게 된다. 자, 재산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권, 즉 혼인 중에서 취득한 재산,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본 것처럼 혼인 이전에 각자가 벌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그지? 부부의 별도의 재산이다 말이에요. 별도의 재산. 자, 또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자녀 양육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자녀를 키울지, 자,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키울지 아니면 어머니가 키울지. 그죠? 자,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키운다 하면 엄마가 키운다 하면 아버지는 이혼을 했지만 한때 가족이었고 자녀와의 관계, 혈연적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와 연락할 수 있는 권한, 즉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했지만 자녀 양육비는 상호 부담, 똑같이 우리 부담해야 된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 거쳐야 되는 절차는 적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잖아요. 법률혼주의다. 따라서 반드시 혼인신고, 즉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결혼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혹은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것을 부부 별산제, 부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재산, 별산제. 세 번째, 부부 간의 이혼의 협의 이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다. 혼인을 하면 부부가 동거하고 동거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혼인을 하게 되면 의무들이 있었잖아요. 동거, 또 뭐였어? 부양, 그지? 부양에 대한 부양의 의무, 부양, 또 협조해야 된다. 협조, 또한 정조의 의무가 있었죠. 부부는 혼인하면 동거해야 된다. 또한 이혼 시 상대방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못한다 했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부부 별산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이혼 후 이혼했지만 부부관계 해소되었지만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직접적인 만남 또는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그죠? 면접교섭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